포항에서 오늘 이렇게 경주 갔다가 두 번째 곳으로 포항 왔습니다. 우리 당원분들 얼굴도 뵙고 또 천만이 선거운동 하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이달에는 경북 투어를 합니다. 경북에 두 번째 포항 왔는데 포항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철강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니까 포항 경제도 어렵지만 오늘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언론 방송에 속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대통령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하고 관계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33년이라 하는 병을 때렸는데 국정농단 얘기하는데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농단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을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정책, 좌파 정책 쓰고 또 퍼주기 하고 북한에 대한 안보 문제도 지금 거의 다 거짓말이죠. 김정은이 폐기한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는 뭐 폐기 없어지고 벌써 통일됐을 것 같아. 그 사람들 말로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한 발도 진전이 없잖아요. 괜히 언론에서 또 여론이 경제 상황인들이 참사 수준으로 가니까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또 북핵 김정을 팔아가지고 또 지지율을 올리고 아무튼 제가 아까도 지나가는 분들한테 나라가 망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진실들을 어떻게 포항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거냐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국민 계몽운동도 같이 가야 된다. 또 2019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진실 정의 투쟁을 저희들이 준비를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박근혜 설명하게 나와가지고. 예. 들어오세요. 일로 오십시오. 할머니 자리 설명했습니다. 예. 이리 오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언론 방송은 민주노총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노총이 신년에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재벌 해체,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자기들은 정치판에 이제 들어가겠다, 정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나라가 민주노총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국민들이 이런 좌파들이라는 게 정책이 잘못되고 그 정책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경제 축들이 안 받아주면은 이제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원래도 지금 시장 보시다시피 자영업자가 한 100만 개 자영업자 폐업을 해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 가지고 최저임금 짠떡 올려놓고 그래서 지금 그까지 유효수당까지 다 하면은 이게 지금 뭐 100% 지금 현재 10,000원이 넘는다는 1,3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잘못된 정책이면 바꿔야 되잖아요. 또 바꾸지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국민이야 일자리 없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당 같이 투쟁하고 또 이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야 된다고 우리가 싸우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천백이 뭐냐? 서명대입니다. 서명대에서 오늘 저도 당부 오늘 많이 돌렸잖아요. 경주시도 그렇고 포항시도 많이 돌렸는데 이런 당부를 자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이 나라를 거들내게 생겼다. 또 하나는 우리같이 이렇게 거짓하고 불의하고 싸우는 그런 대한애국당이 있다. 그리고 원래는 뭐 2019년이 진실 정의의 투쟁을 준비하는 그런 해였다면 원래 2019년 원래는 정말 결실을 맺는 그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동지들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보호했잖아요. 이 판은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8월 30일 날 2017년 1년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싸웠잖아요. 대한민국당이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좌파득권이 뭐가 저게 태어나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는 정권이 나타났다. 저들은 뭐 촛불혁명했다 그래요. 촛불혁명한 건 맞아요. 뭐가 맞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한 겁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우리한테 항상 공기같이 있을 줄 알았다. 시장경제가 그냥 공기같이 우리가 있는 줄 알았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냥 뭐 국가에서 잘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되고 자유시장경제가 침탈되고 안보는 김정은만 쳐다보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을 만든 장군인들이 김대중 대통령 때 본인이 그랬잖아요. 북한이 절대 핵 안 만든다고. 핵 만들면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 짐이 다 어딥니까? 그 짐이 국민들한테 나왔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이 좌파 정권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북한 핵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 추석 전에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니까 평양 가가지고, 평양 가가지고 평양선언이라고 9월 19일 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통일 문제가 한 발로 갔느냐? 한 발도 못 가고 북한만 길을 살려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당은 그 강령에 있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번에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 절대로 종북, 친북, 주사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가리켜야 된다. 그전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멋대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들이 촛불혁명을 했으면은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김정은이 눈치나 보고 나라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어제 발표 났는데 보니까 뭐 취업 증가가 작년에 97,000명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얼마죠? 60만 명, 70만 명 막 했는데 97,000명 9년 만에 그게 금융위기 9년 만에 최악입니다. 실업률 최악. 지금 보세요. 투자 안 하죠. 소비 안 하죠. 이게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가 스태그플레이션. 그대로 뭉쳐버린 상태. 지금 일본이나 미국은 호황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까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정책하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정책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달라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그대로 놔두면은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21대 총선에 요소해야 될 국면을 만들어야 되고 이 무능한 정권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이 좌파들한테 맞는 그런 정책, 퍼주기 정책, 북한 퍼주기, 뭐 사람 국민들한테 돈으로 다 박근혜 대통령 때 26조 정도는 그보다 더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돈이 공짜 돈인 줄 알아요. 그 돈이 뭐냐? 바로 노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 이거 다 예측을 해서 거기에 이 돈들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이 정권 잡고 돈이 한 30억씩 더 눈에 보이니까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퍼주기는 이게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문지방론이라고 있다. 한번 문지방 넘어가면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그 모든 부담은 누가 가냐? 우리 밑에 세대들이 다 하는 거. 지금 30대, 20대, 30대 그 모든 부담을 다 안고 가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문재인 정권한테 기대할 게 없다. 기대할 게 없고 또 이 좌파 정권이 저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라는 인간들은 입 딱 다물고 두더지같이 2년 동안 고개 굴속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쫓아나가지고 정치 좀 해야 돼. 김무성이나 유성민이나 홍준표나 이 배신자들 아니에요. 배신자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배신자들이잖아요.
그 배신자들이 지금 이제 정치하겠다고 또 꿈틀꿈틀해요. 그게 반문연대. 반문연대가 뭡니까? 배신자 연대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데 김무성이 뭐가 그래 억울합니까? 대통령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억울할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대로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홍준표, 권선동 최소한도로 이 5명은 정계를 떠나라 말이야. 그러면은 반문연대가 아니라 대보수 대통합이 되잖아요. 그럼 좌파를 물리칠 수 있는데 자기들은 나라가 망했던 죄 없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던 자기 정치 생명만 유지하면 된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책무가 뭐냐, 의무가 뭐냐. 우리 후대들한테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사는 대한민국,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인들한테 그 책무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지 않지만 사상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김일성의 이 사상 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면은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들이 무슨 말로 가문이설로 혹은 언론방송이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방송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대한애국당은 당당하게 가야 되고 우리 애국 국민들은 그것이 애국이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가셔야 된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동지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지라는 게 같을 동자에 뜻짓자 아닙니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포항에서 이제 태극기 집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 회장님 집회 매주 나오는데 집회 나와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인들 맡겨놓으니까 나라를 다 팔아먹고 특히 보수파 정치인들 맡겨놨더니 나라 다 팔아먹잖아. 안 된단 말이야. 이제는 뭐냐? 이제는 보수파 정치인들 믿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이제는 바꿔야 된다. 사파들도 바꾸고 용기 없고 비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보수 정치인도 바꾸고 그래서 이 물갈이를 통해 가지고 다음 국회 요소야대 그 다음에 정권을 찾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주사파 정권 친북 정권이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나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못하잖아. 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단 말이에요. 왜 안 싸우겠어요? 그 사람들 다 관료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고 이름은 있는데 용기도 없고 지금은 좌파들하고 싸워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투쟁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말로만 떠들고 있어요.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대한애국당 대표로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이제는 정말 태극기 애국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핵심 당원들이 포항에서도 버스 한 대 딱 준비해서 서울역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 안 가면 어떻게 돼?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 사람에다 와서 태극기 세력이 지금의 5배, 10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정치도 바꾸고 나라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일주일에 토요일 한 번 내고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딸들,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좋은지는요, 제가 대구에서 제일 좋은 지역구예요. 19대 때, 제가 18, 19, 20대 하죠. 19대 때 제가 전국에서 대도시 1등 했어요. 지지율 1등이에요. 득표율이. 20대 때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다 팽개치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쟤들같이 고개 숙이고, 뭐 고개 숙이고 두더지 굴에 있듯이 있으면은, 저는 4선, 5선, 그냥 뭐 원내대표, 당대표 다 해요. 그런데, 정치는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은 자기를 뜻이, 나라가 망하고 뜻이 다르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 안 하면 되잖아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 정치 생명이나 연장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현재 보수 우파,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인, 지금 130명 됩니다. 140명. 그 사람들요, 자한당에 112명, 뭐 등등해 그 정도 돼요. 그 사람들 80%다 바꿔요. 140명 있으면은 한 20, 30명 빼라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놔뒀다가는 이게 좌파들이 이제 종북 좌파들이 장기 집권한다가 장기 집권. 그래서 싸우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도 골프장 가고 놀러나 다니고 말이야. 이래가 되겠냐는. 그래서 특히 이 국도시장 이 자리는 박근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꼭 힘들고 할 때는 여기 오셨어요. 구름 같은 포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았다고 보십니까? 아이고, 한 푼도 안 받았고 한 푼도 준. 지금 2년 동안요 감옥에 가서 옥중 투쟁을 한 지가 오늘부로 651일째입니다. 651일.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돈 준 사람도 없고 돈 받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33년을 때려요. 이것은 정치 보복을 뛰어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인권 탄압인 거예요. 정치 보복으로 감옥 넣어가지고 인신 감금시키는 거지. 어떻게 돈 한 푼 안 받은 대통령이 33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따지면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날 경북 투어, 이날은 경북 투어를 해요. 경북 전 지역을 다 다녔는데 첫날 경주, 포항을 이렇게 제일 먼저 잡은 겁니다. 우리 포항 동지들께서 여러분의 서명대 운영 하나, 여러분의 당부 한 장 돌리는 하나가 그게 애국하는 거고, 토요일은 웬만한 일이 있어도 토요일은 내가 서울역 간다. 우리 포항에서 버스 한 대 자체적으로 하고 한번 가보자. 가가지고 우리도 조금 힘 좀 보태보자. 그리고 갔다 오시면 또 옆에 주변 분들한테 알리고 당부 좀 갖고 있다가 경로당 같은 데 다 가서 좀 뿌리고 지역에 당부 가져가셔서 당부 한번 갖고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는 국민들이 다 변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1년 반 전에 생각해보면 참 참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버텼어요. 당원 수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 숫자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포항 동지들이 모였으니까 저는 먼저 경산을 또 가야 되지만은 여 동지들께서 좀 의견들 나눠가지고 자 이제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포항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또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위한 거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 동지분들 또 우리 동지분들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 목표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리고 험한 길을 1년 6개월 동안 걸어왔는데 이제 그 모양이 보여요. 우리 대한애국당이 앞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고 저 혼자로 또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그 왜 그렇게 볼 수 있나? 우리 지도부의 희생, 또 우리 당원들의 헌신. 아니 365일 1년하고 6개월 태극기 집회 토요일 한 번도 안 쉬고 100차의 태극기 집회 작년까지 원래 101차였어요. 이번 토요일 날은 102차가 되는 겁니다. 상상을 못하는. 그것도 본인들이 다 자기 차비 내고 본인들이 태극기 하나 본인들이 사가지고 하고 본인들이 현수막도 만들고 이 자생 독립적인 이러한 아스팔트 보수파 정당은 앞으로 역사상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나왔느냐? 왜 아스팔트로 태극기 들고 나왔느냐? 그것은 분노했다는 분노. 처음에는 박근혜 죄 없는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 가가 있는 것에 분노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좌파들이 나라를 망치게 생겼다. 그래서
누가 누구 얘기하지 않고 애국심으로 벽기 들고 집회를 오신 거잖아요. 벽기 들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우선 포항에 서명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봉사부터 좀 우리가 하자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알리다 보면은 애국자들이 또 나와요. 포항 동지들께 2019년 신년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당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포항에 그 태양이 엄청나게 밝은 태양이 떴잖아요. 이 떠오르는 신년 첫날 떠오르는 긴 밝은 해가 어둠의 달을 반드시 사라지게 합니다. 그만큼 왜 해가 그렇게 밝았느냐? 어둠이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불법, 어둠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태극기를 놓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러한 굳은 신념을 가지시고 포항 동지들께서 더 분발하셔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제 경주 포항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큰 힘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